네, 안녕하세요. 네, 신동훈 관사입니다. 자, 이제 챕터 9 보세 운송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좀 중요한 파트인데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과목에서. 자, 보세 운송이라고 되어 있어. 보면 이제 물품의 관세에 대한 보류를 통해 가지고 운송하는 거죠. 자, 이겁니다. 자, 보면 이제 보세 구역이 있다. 근데 이제 보세 구역 등이라고 해요. 보세 구역 등. 그리고 여기도 뭐였다? 보세 구역 등이에요. 등.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물품이 들어왔는데 이제 보세 구역에 이게 반입이 되죠. 여기에 이제 반입 신고하고 물품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물품들을 특정한 사유에 따라서 이 물품 어디 이쪽 보색으로 운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수입 신고는 하지가 않았어요. 그때보다 아직 외국 물품으로 외국 상태로 운송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 운송은 뭔다? 이때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뭘 한다? 예외적으로 이제 승인을 받아요. 승인이죠, 승인. 그래서 승인된 상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문제가 있는 물품들, 뭐 보석이나 귀금속류, 그다음에 뭐 보세 운송을 뭐 다시 또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보세 운송 승인을 받아야 돼. 그래서 보세 운송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뭐다? 그 보세 운송에 대해서 뭐다? 담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신고 또는 승인하는 경우는. 왜냐면은 관세가 보류된 상태에서 물품을 운송하기 때문에 물품에 대해서 채권 확보를 위해서 다른 분과 바꿔치기 여지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세 운송을 통로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죠. 경유하는 경우는 경유지도 보세 운송 신고 또는 승인받을 때 세관장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 물품이 보세 구역에 다시 도착했다. 그럼 뭐다? 도착 보고를 합니다. 다 들어왔다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누가 하냐면 이제 보세 운송업자가 이런 운송업을 하는 거예요. 보세 운송업을. 그래서 이렇게 보세 운송업을 하는 업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들 업자가 그 상상 신용도가 있고 그다음에 뭐 보세 운송업자인데 뭐 관세사를 채용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런 자들에서는 간이 보세 운송업자인 걸 줘가지고 일정한 이러한 보세 운송이나 신고 그다음에 뭐 담보 제공 그다음에 이러한 검사 절차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좀 생략을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 운송 출발할 때도 뭐 한다? 검사 등을 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운송 같은 경우는 또 추가적으로 보세 운송 말고도 이제 조난 물품 운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난품 운송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 무역선기를 물품을 실렸는데 그 외국 선기가 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어디 도착했다 그런 경우에 그런 분들을 그 구역에서 이제 다른 구역으로 조난 운송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내국 운송이라는 게 있죠. 이거보다 외국 무역선 길을 이용해서 내국품을 운송하는 게 보다 내국 운송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보세 운송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 화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제 화주는 이제 저희 동네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에 가산 디산지에서 제 사업장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업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자기네들이 보호세 창고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비행기를 타가지고 물품이 오게 되면은 그 인천공항에서 수입 통관을 하지 않고 그 물품을 이제 보호세 운송해서 자기네 보호세 창고까지 끌고 와요. 그럼 자기네 물품을만 취급하기 때문에 거기는 보다 자가용 보호세 창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물품을 필요한 시점에 따라서 그 자기네 보상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그 물품을 수입 신고해가지고 물품도 판매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그죠? 자, 네, 보세 운송입니다. 보세 운송이란 외국품을 보세 상태에서 국내로 운송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주에게는 절차 간소화, 그다음에 통관 업무의 지역적 분산, 경비 정한 등의 편의를 줍니다. 수입업체는 이제 여러 사정으로서 이제 수입품을 지정소에 장치한 후 이를 다른 보세국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그 업체처럼. 자, 그러나 운송수단의 조단위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양육한 외국품을 보세 운송할 수 있는 장소로 운송하는 것은 뭐한다? 조난 물품 운송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내국품을 외국 무역선으로 의해서 운송하는 것들 이제 내국 운송이라고 합니다. 총 세 가지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목적 보겠습니다. 자, 이건 참고상 보세요. 자, 수입하주에 대한 편의 제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품을 이제 여기서 납부하지 않고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수입을 통관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세 운송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보세 구역도 운영을 지원하는 거죠.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서 통과하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 보세국을 운영할 수 있는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죠? 됐습니다. 자, 보세 운송은 원칙이 뭐다? 신고입니다. 신고. 그래서 외국품은 다음 장소에 한해서 외국품 그대로 운송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물품을 수출 신고가 수리가 되면 얘는 뭐가 됩니까? 외국 물품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뭐 부산항이나 뭐 인천공항으로 물품을 운송할 때 보세 운송한다? 보세 운송 안 합니다. 외국 물품이지만.
그죠? 수출 지원이죠. 자, 그래서 결론은 보세 운송 같은 경우는 아래와 같은 그 구역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호세 구역 등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계보 보세 3통이라고 좀 외웠습니다. 계양, 그죠? 대통령령으로 계양을 지정하죠. 외국 명선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이게 바로 일반적인 보세구역. 일반적인 보세구역. 그다음에 보세구역의 장치 허가에 따라서 허가된 장소, 장치 장소죠. 계보보. 그다음에 세관 관서. 그다음에 3통. 통이 세 가지다. 그래서 통관역, 통관장, 통관우체국.